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고은 시인의 머슴 대길이라는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 시인은 우리 노벨 상 문학 부문에도 많이 후보로 추천되어 좀 받지는 못했죠. 아마 우리나라의 그 국력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좋은 시를 썼는데요.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머슴, 대길이에 대한 시입니다. 그럼 국어 공부의 기본은 일단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복습, 그것이 필요하고요. 모든 공부에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암기입니다.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이해도 되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올 거도 있습니다. 암기와 반복. 이게 공부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머슴대길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지혜, 박인비, 오지영, 지은희, 이런 이름 들어봤습니까? 예, 아주 유명한 지금 프로골퍼 선수죠.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골프 선수들입니다. 1998년이죠. 그 US 여자 오픈에서 박세리가 맨발 투혼으로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박세리 같은 선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골프로 입문한 1986년, 88년생들, 이들을, 신지혜, 박인비, 오정이 바로 이들입니다. 박세리 퀴즈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특별한 계기들이 있지요. 바로 나에게는 머슴 대길이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힘센 머슴이었지만 사려 깊고 인내심 강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장점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대길이는 젊은 나이에 있을 법한 이성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 넓은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한글과 세상을 가르쳐주면서 더불어 사는 것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청년 대길이는 박세리 퀴즈에게 박세리처럼 시인이 닮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영원한 스승이 됩니다. 고은 시인의 시 머슴 대길이 시작하겠습니다. 작품 읽는 거는 여러분들 읽어보고요. 바로 본문부터 시작할게요. 세터 관전인의 머슴 대길이는, 세터는 마을 이름이죠. 관전인에는 사람 이름이겠죠. 구체적 지명이 나오니까 사실성을 갖게 됩니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은 일을 잘 하는 머슴입니다. 대길의 신분이 머슴이죠.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누룩도야는 돼지지 않습니까? 돼지를 번쩍 들어서 그만큼 힘이 세다는 뜻이죠. 힘이 센 대길이고요. 도야지 우리에 넘겼지요. 돼지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참 들고 다루기 어려운데 대길이는 번쩍 들고 도야지가 돼지입니다. 돼지 우리에 넘겨 넣을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야말로 도야지 멱다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어요. 밥때 늦어도 투덜댈 줄 통 모르고 생각이 깊고 아주 인내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른 아침 동네 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흔히 가리만 하지요. 아주 부지런하죠. 부지런하고 이슬도 털고 좀 이렇게 잘 치웠다는 것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이런 길은 바로 가리마가처럼 보였는데요. 가리마 머리에 양쪽으로 가른 그런 부분이죠. 아주 깔끔하고 깨끗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먹눈은 검은 눈이지 않습니까? 검은 눈이니까 아마 시각장애인의 낮춤말입니다. 뭐 완전히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건 또 대길이의 총명한 모습입니다. 자, 먹눈은 또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다. 대길이가 나에게 글을 가르쳐 줄 정도로 아주 총명한 모습을 또 먹눈으로 표현했는 것 같습니다. 자,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갸 거겨. 여러분들 어릴 때 한글 자음과 모음 그 다음에 글자들을 벽에 붙여놓고 엄마한테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자, 가갸 거겨는 한글을 뜻합니다. 이런 게 대위법이죠.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오듯 읽었지요. 대길 덕분 또 책도 읽게 되었네요. 저 어린 아이 세상에 눈 떴죠. 어린 아이가 세상에 눈을 떴죠. 그를 알면서 많은 것을 만나게 되었겠죠. 자, 한글을 깨우치고 자, 또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갸 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죠. 일제시대 때는 한글을 또 배우기도 어려웠고 일본말을 배우고 이랬는데 자, 아마 고은 시인은 이때 대기들 덕분에 한글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힘세고 근면하고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준 대길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대길이 아저씨들은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자, 머슴이지만 아마 예절을 차린 것 같습니다. 자, 머슴이지만 인품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살구꽃 핀 마을 뒤산에 올라가서 호적삼 큰아기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하고 젊고 건강한 남자라면 이성에 관심이 있을 법 하잖아요. 자, 마을 처녀 따위는 눈요기도 안하고 자, 이성에 관심이 없었다. 더 큰 어떤 뜻을 품고 있었겠죠. 시계에 작다기 누워놓고 먼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그 옆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는데도 먼데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 먼데 바다는 내한테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더 넓고 큰 세상을 동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자, 나도 대길이를 따라서 이런 큰 세상을 동경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우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었지요. 자, 바다 울음소리는 아마 대길이의 포부를 청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대길이의 포부는 좀 더 넓은 세상, 또 다 함께 어떻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일 수 있겠죠. 자, 인격적 성품으로 넓은 세상을 동경하던 대길입니다.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겨드랑이에 살도 드나들었죠. 자, 겨드랑이에 바람이 드나들 정도로 옷을 잘 입지 못했다는 뜻이죠. 자, 가난한 삶을 사는 대길이의 모습입니다.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자, 이기적이고 안일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는 이기적이고 안일한 편안한입니다. 편안한 삶을 자, 경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이거는 더불어 사는 삶이죠. 내 혼자서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소중함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남보다 이런 더불어 사는 삶, 공동체적 삶을 일찍 깨달았으니까 선각자 또는 선고자가 되겠죠. 자, 함께 사는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대길입니다.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 불빛은 밝고 환하지요. 자, 이거는 내 삶의 지향점입니다. 바로 내 스승이고 내 희망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다가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불빛. 자, 꺼지지 않는 그런 불빛이죠. 자, 영원한 스승이다. 내가 동경하는 대상이다. 자, 나의 영원한 스승 대길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자유로운 형식, 개인의 마음을 담은 시. 자유시의 반대되는 개념은 정형시, 서정시와 대립되는 개념은 서사시입니다. 자, 성격을 한번 보죠. 민중들의, 일반 서민들의 이야기죠. 민중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토속적이고, 옛날에, 나에게 큰 영향을 준 대기를 회상하고 있으니까 회상적입니다. 자, 특징입니다. 지어, 뭐 하지요, 지어. 자, 이렇게 하면 이야기체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이야기체로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토속적 시어로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우리 시어나 또는 지명 등이 우리 전통적이 나오면 향토적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사실성을 강조합니다. 자, 소박하고 단순한 표현입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나에게 소중한 사람 대길이를 잘 드러내고 있죠. 주제입니다.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 또 민중의 건강성과 공동체적 삶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더불어 사는 사람의 아름다움. 자, 여러분들도 이런 대길이 같은 사람한테서 배울 게 많죠. 요즘 현대사회가 개인 중심이 되면서 또 물질 중심이 되면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대길이의 인물됨을 한번 파악해보자 인데, 이 부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밥때 늦어도 투정할 줄 모른다는 내용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은 대길이는 아주 사려는 생각이죠. 생각이 깊은 인물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이슬을 없애고 길을 청소해서 가리마가 났지요. 이런 부분이 있었지요. 자, 부지런하고 성실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머슴방 등잔불에서 내가 각야거거 한글을 배웠지요죠. 자, 민족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머슴이지만 민족의식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마음대로 대하지 않았죠. 대길이 아저씨한테는 아무도 못하였죠. 바로 그 이야기네요. 자, 인품을 갖춘 인물이었다. 대길이 아저씨한테는 마을 사람들도 마음대로 못했다. 대길이가 그만큼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게짝대기를 놓고 저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웃집 아가씨 이런 데 관심보다는 먼 바다를 바라봤잖아요. 자, 이상을 지닌 인물이죠.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자, 옷을 겨울에도 춥게 입었는데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자,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길이라는 인물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번 말해 보자입니다. 아마 이렇겠죠. 대길이라는 사람에서 시적 화자가 많은 것을 배웠죠. 무엇을 배웠습니까?
결국 더불어 사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지닌 대길이 같은 인물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인물을 닮아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그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더 밝고 또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대길이와 같은 인물을 떠올려보고 그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자. 여러분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마음껏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길이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한번 말해보자. 화자는 완전히 영원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 대길이의 삶을 드러내고 있죠. 자, 자다가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불빛 같은 존재다. 뭐 바로 내한테는 영원한 스승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표현성의 특징과 그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체 어조죠. 자, 지어 같은 종결형 이야기체로 독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고, 자, 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 소박하고 단순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을 사용해서 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자,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쇠털한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죠. 대상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삶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김군의 삶에 대해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보자 인데요. 자, 이거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게요. 사람이 벽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이다. 자, 좀 독특한 시각이 나타납니다. 벽이라는 글자는 질병과 치우침으로 이루어져 편벽된 병을 앓는다라는 의미다. 병이란 뜻이죠. 우리 한쪽에 집착이나 이런 태도를 바로 벽이라 합니다. 자, 벽의 일반적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자, 벽이 편백된 병을 뜻하지만 고독하게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전문 기회를 익히는 것은 오직 벽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죠. 자, 벽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개척할 수 있고 전문적인 것을 익힐 수 있다. 선생님도 보면 이런 또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또 애착이 집착이 있는데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죠. 자, 벽의 의미를 자, 부정적인 병적인 것과 또 긍정적인 의미로 살펴서 한번 봤습니다. 자, 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화원은 꽃밭이겠죠. 화원을 만들었다. 참, 김군은 꽃을 주시한 채 하루 종일 눈 한 번 끔찍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바로 벽이죠. 꽃에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꽃 아래 자리를 마련하여 누운 채 꼼짝도 않고 손님이 와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다. 그런 김군을 보고 미친놈 아니면 멍청이라고 생각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자가 한둘이 아니다. 매일 꽃밭에 누워가지고 뭐 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를 비웃는 웃음소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웃음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만 남고 생기가 싹 가시게 되리라. 뭔가 반전이 일어나겠죠. 자, 꽃에 빠진 김군과 사람들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납니다. 자, 김군은 만물을 마음의 시선으로 삼고 있다. 김군의 기회는 천고의 누구와 비교해도 훌륭하다. 자, 김군은 그런 꽃이나 자기 보이는 물건을 스승으로 삼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냈겠죠. 자, 백화보를 그렸습니다.
자, 백화본은 꽃을 그린 책이겠죠. 그는 꽃의 역사에 공헌한 공신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자, 꽃의 역사, 백화본은 이거는 책은 계절 꽃의 모습을 기록한 그림책입니다. 자, 꽃의 역사에 공헌한 공신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아주 큰 업적을 남겼다는 뜻이죠. 이게 가능했던 게 김군의 그 집착, 벽이라는 집착성 그런 특성에서 찾을 수 있겠죠. 향기의 나라로서 향기의 나라는 아마 꽃의 나라겠죠. 꽃의 나라에서 제사를 올리는 위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꽃의 나라에서 너무나 고마우니까 아마 김군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다. 자, 벽의 공헌. 벽은 집착이지 않습니까? 집착의 공헌이 참으로 거짓이 아니다. 자, 이 부분은 자, 백화본을 완성한 김군으로서 자, 일반적으로 나쁜 병적인 면의 벽이 여기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승화한 김군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벌벌 떨고 게으름이나 피우면서 천하의 대사를 그르치는 위인들. 자,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김군 같은 사람을 보고 비웃고 있는 사람이죠. 자는 비정상이다라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편백된 병이 없음을 뻐기고 있다. 자, 그런 자들이 이 그림, 자, 김군이 그린 백화보라는 그림이죠. 본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자, 김군의 벽이 집착이 결국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뜻이죠. 자, 을사년 한여름의 초비당은 박제가가 아마 살았던 그런 집 이름입니다. 초비당 주인이 글을 쓴다. 자, 박제가가 이 글을 썼습니다. 자, 벽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제가 꽃에 미친 김군 백화보 서문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서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김군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 김군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뜻이죠. 여러분 머슴대길도 그렇고 이 김군도 그렇고 그 남들이 보면은 머슴이고 좀 병이 있는 이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김군은. 그렇지만 머슴대길이나 김군은 아주 큰 일을 했죠. 자,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펼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은 시인의 머슴대길을 한번 봤습니다. 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 강의 자료는 이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충분히 책을 읽고 본문을 보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은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고맙습니다.